자, 오늘은 지난번에 이어서 그 기업들 임금에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지난번 뭐 IT 업계, 게임 업계들이 임금 인상이 상당히 높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기업들의 임금 인상과 관련해서 삼성이 사원 대리 연봉을 12%나 올렸다. 이러면서 뭐 일반 직장인들, 온 그 젊은 이 직업을 이제 뭐 채용을 앞둔 이 대졸자들, 이런 사람들의 이제 이 관심이 많이 쏠리고 있는데요. 대졸 초임을 삼성이 임금을 7.5%나 인상하면서 4,800만 원으로 아주 크게 올렸습니다. 산해백 복지제도도 대폭 강화시키고, 그래서 이제 산업계 전체에서 임금 인상에 대한 이제 관심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삼성전자, LG전자가 임금을 역대급으로 이렇게 이제 인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갈등은 여전하다. 그 삼성전자가 작년에 노조가 생겼죠. 한국노총산업 노조가 생겼는데, 사원협의회와 회사가 7.5% 인상을 합의를 했는데, 이게 졸속 합의다 이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삼성 노조가 지금 한 2,500명 되나요? 그러면은 전체 근로자 수 10만 명, 한 11만 명 되는데, 그러면은 조직률이 한 2% 좀 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원 협의회와 이제 임금 협상을 추진을 하는데, 이런 노조가 이 목소리를 높이면서, 원래 사원 협의회에서 사원 측 제시안이 6%, 회사 제시안이 3%를 놓고 서로 줄다리기를 했었는데, 노조의 압박이 거세지면서 이제 회사 측이 오히려 사원 협의회에서 제시한 6% 이상으로, 그러니까 7.5% 인상에 합의를 했는데, 이거 갖고도 안 되겠다. 그리고 노조에서는 이제 통상 임금하고 포괄 임금 소송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괄 임금으로 인해서 근로자들이 그동안 손해 본 거를 소송을 통해서 받아내겠다. 이런 이제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LG 사무직 노조도 이제 뭐 지금 생산직에 비해서 많이 이렇게 이제 차별 대우를 받았다, 이러면서 불만을 지금 또 상당히 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 지금 이제 LG 전자는 임금 평균 인상이 9%라는 뭐 아주 역대급 인상을 한 거죠. 그리고 이제 직급별 초임을 최대 600만 원까지 인상을 하고, 뭐 엄청나게 임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이제 삼성 LG 쪽에서는 웹젠보다도 우리가 임금이 적다. 웹젠이라는 이제 인터넷 게임 회사보다도, 그러면서 이제 상당히 이제 불만을 토론하는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일부 회사에서는 CEO들이 직원들 임금은 깎아놓고 자기들 임금은 또 크게 올리면서, 이게 상당히 불만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호텔 신라 같은 경우 작년에 이제 매출이 44%나 감소했는데, 그러면서 직원들 임금 15%나 깎았죠. 근데 이부진 사장 같은 경우 53%를 올렸습니다, 임금을.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직원들의 불만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대한항공 조원태 회장도 뭐 아무래도 항공사들 업황이 안 좋으니까는 사원들 급여를 15%는 깎았는데, 자신은 또 40%를 올려갖고 31억을 챙겼죠. 이러면서 또 근로자들의 불만이 상당히 높아졌고, 뭐 한국타이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같은 데는 임원들은 스톡 옵션으로 수천 주를 받았는데 직원들은 27주밖에 안 줘갖고, 노조에서는 보상 격차가 너무 커서 이제 박탈감이 심하다, 이러한 이제 이 불만의 목소리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파격 인상을 하면서 7.5% 인상이라는
그리고 뭐 LG전자는 또 9%가 넘는 임금 인상을 하면서 MZ 세대의 이제 아우성이 커가고 있다. 그러니까 일한 만큼 달라. 그러면서 그 이제 호봉제 기반한 그 연봉지급은 연봉 그 임금 체계를 이제 개선해 달라. 그러한 이제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이제 연공서열도 무너지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저 MZ 세대들은 이제 공평보다는 공정, 다 같이 임금을 받는 것보다는 공정하게 이제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삼성발 성과주의가 오히려 이 임금 체계의 어떤 그 체계를 바꿀 수 있는 이런 그 계기로 떠오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대기업들이 이러한 그 IT 업계의 그 임금 성과급을 중심으로 한 그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이제 임금 체계의 지각 변동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이제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MZ 세대들은 공정에 상당히 이제 민감하다 보니까는 월급이 그 너무 적다, 이런 거를 이제 대놓고 이렇게 불만을 제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조에서도 제기를 하지만 사원도 스스로가 내부의 어떤 그 이제 사원 인터넷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도 자기 주장을 드러내놓고 그렇게 하는. 그래서 이들은 이제 사소한 그 일에도 아주 뭐 항의를 좀 많이 하고 이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MZ 세대들이 자기의 이제 목소리를 본격적으로 내면서 어떤 그 이제 노사 간의 갈등의 한 요인으로 이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도 있겠죠. 이제 IT 업계는 성과급으로 인한 이렇게 불씨가 노조 설립으로 이제 이어지고 있다. 지금 이제 카카오뱅크 같은 경우는 지난 25일, 그러니까 일주일도 안 됐죠. 지난 25일 날 인터넷은행 최초로다가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한글과 컴퓨터는 지난 23일, 그러니까는 한 일주일 정도 됐죠. 2004년에 노조를 해산을 했었는데, 그러니까 한 16년 만에, 17년 만이죠. 17년 만에 노조를 재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웹지는 지금 민주노총 산하로 노조를 설립을 지금 추진 중에 있고, LG전자 사무직들이 지난 2월 25일, 그러니까 한 달 좀 넘었죠. LG전자 제3노조로 설립을 했습니다. 노조는 한 3,000명 정도 되고, 여기는 이제 상급단체는 없습니다. 이렇게 이제 노조가 많이 만들어지는 것은 결국 이제 이 헌법에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확보를 하면서 집단화된 힘을 통해서 내 몫을 좀 더 이 공정한 몫을 찾기 위한 그런 이제 움직임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제 성과급을 이렇게 올려주면서 불만 달래기 이렇게 이제 나서고 있는데, 이제 중소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그만 좀 올려줘라. 우리는 지금 올려줄 이 경제적 여력이 되질 않는다, 이러면서 이제 상대적 박탈감을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는데, 이제 대기업들이 이렇게 성과급이라든가 임금 인상을 올려주면서 노조가 이제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대차의 이제 사무직 노조도 또 이제 결성을 하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저 회사 측에서는 성과급 기준을 개선하겠다 이러면서 이제 노조의 어떤 그 불만의 목소리를 이제 이렇게 잠재우고 있습니다. 자동차나 조선이나 철강 이런데 이제 이렇게 임금이 IT 업계 중심으로 많이 오르면서 전통적인 이런 제조업의 강자들, 이런 자동차나 조선이나 철강 쪽에 이제 노사 간에 이제 올해 임단협을 둘러싸고 상당히 이제 갈등이 심화될 거 아니냐, 이러한 예측들이
많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 작년에 임금을 동결을 했죠. 그리고 이제 뭐 작년에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기업들이 뭐 현대제철이라든가 한국조선해양 이런 데가 다 포스코도 마찬가지고 줄이 이 동결을 했거나 거의 올리질 않았는데 이제 올해는 아마 상당히 이제 임금 인상을 둘러싼 그러한 그 갈등이 이제 예상되는데 노조에서는 임금 인상률을 상당히 이제 많이 이런 요구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최저임금을 둘러싸고도 이제 상당히 노사 간의 이제 줄다리기가 아마 이게 팽팽할 걸로 보이는데 그 문재인 대통령이 최저임금 1만 원을 그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는데 그게 2020년 1만 원. 근데 지금 2020년이 지났죠. 내년도 거를 놓고 오는데 내년도 이제 2022년도 거. 근데 지금 8,720원인데 여기서 1만 원이 되려면은 14%, 14.7% 올려야 됩니다. 14.7%는 현재 경제 상황으로 볼 때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노조 쪽에서는 최소한 최저임금 1만 원은 해야 된다. 민주노총, 그 한국노총, 양대노총이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경영계는 뭐 한 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있지만 한 작년에 최저임금 인상률이 1.5%. 그러니까 올해 적용된 거. 그리고 그 전년도는 2.9%. 뭐 첫해 문재인 정부 들어서 16.4%, 그 다음에 10.9%를 하도 이걸 많이 올려놓다 보니까는 그 우리 그 기업의 경영 그 산업 생태계에 상당한 타격을 많이 주면서 그 다음에는 2.9%. 올해는 지금 1.5%를 그렇게 노조에서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많이 그 이제 낮게 이렇게 이제 합의를 해줬는데 합의를 했다보다 이제 공익위원들이 이렇게 이제 저기를 한 거죠. 결정을 한 거죠. 그래 내년도는 아마 이제 두 자리로 가긴 쉽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한 자릿수 어디 언저리에서 이제 왔다 갔다 될 텐데 지금 이제 노조에서는 주장하는 게 박근혜 정부 때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보다는 좀 이제 높아야 되겠다. 박근혜 정부 때가 이제 7.4%인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7.7%입니다. 지금 저 4년간 올려놓은 게 그러면은 6%대 밑으로 인상이 되면은 박근혜 때 7.4%와 이제 엇비슷해지거나 더 낮아진다. 그래서 이 명분을 위해서라도 이 문재인 노조 존중을 한다는 문재인 정부에서 그래도 박근혜 정부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겠느냐 인상률이. 그래서 이제 노조에서는 이 부분을 두고 상당히 이제 명분 싸움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나라가 코로나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어려워서 지금 이 임금 인상률을 낮추고 있는데 이게 우파 정부, 좌파 정부 이런 거를 비교를 해서 한다는 거는 이게 이제 이치에 맞지 않는데 하여튼 노조에서는 그거를 상당히 이제 그런 부분도 이렇게 명분으로 내세우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올해 그 최저임금도 이런 그 전반적인 그 대기업들의 임금 인상 이런 거에 영향을 받아서 상당한 그 갈등을 보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대기업들을 중심으로 한 그 IT 기업을 중심으로 한 그 임금 인상으로 인해서 또 이제 인플레이가 상당히 이제 높아지고 있다. 이런 그 이제 공포도 심해지고 또 하나는 취업준비생들은 또 IT 업계 연봉 인상으로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전에 그 일본 가서 취재했을 때 그 랭고라고 일본 그 저 노동자 총연맹이죠. 거기 그 취재를 갔을 때 그 도요타가 사상 최대 실적을 실적을 그 낳고도 매년 그 임금 동결을 그때 한 4, 5년 정도 동결을 했었는데 동결을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이제 랭고 간부가 도요타 노조 스스로가 사회적 어떤 그 격차, 임금 격차 그러니까 사회적 임금 격차가 커지면은 도요타가 임금이 많기 때문에 다른 기업들보다 또 많기 때문에
이 사회적으로 위화감 같은 거 이런 것도 이제 많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거를 감안을 해서 임금 안정에 이제 나서는 거다. 그래서 우리 같은 경우 지금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그 업황의 차이가 이제 양극화가 상당히 심해진데 K 양극화라 그래. K 양극화. 잘 되는 데는 엄청나게 잘 되고 못 되는 데 엄청나게 못 되는데 이런 그 양극화가 더 이제 심해지는 거 아니냐. 그래서 아마 이제 이런 대기업들이 임금 인상을 좀 너무 업황에 의해서 그 실적이 좋다 그래서 너무 과도하게 올리는 것보다는 다른 그 중소기업의 어떤 그 임금 수준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이렇게 같이 올리는 게 낫지 않겠느냐, 뭐 생각이 듭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